자, 토요 정모라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오늘 8월 30일이죠. 예, 8월 거래일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노동절.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9월 2일부터 이제 장이 열리고요. 자, 8월이 다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캘리포니아는 새벽 6시 34분, 한국은 밤 10시 34분입니다. 뉴욕은 날씨가 18도 정도 되고요. 자, 토요 정모 라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평소에는 그날그날 소식 전해드리느라 좀 바쁘고요. 시황을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자, 토요일 날은 좀 장기적인 분석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나온 데이터를 보고, 또 의견이 바뀌었는지,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이 벌써 8월이 다 갔습니다. 90, 11, 12, 4달밖에 안 남았죠.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저희의 표가 전략적으로 하자 얘기 드렸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강조한 상황이고요. 전략적으로 잘 하신 분들은 올해 수익이 10% 이상 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어제 조사했는데 50% 가까이 전략적으로 잘 하신 분들 수익 20% 이상 났습니다. 자, S&P 500이 이번 주에는 보합권으로 끝났고요. 다우존스가 0.04% 올랐고요.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자, 러셀 2000이 조금 0.46%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등락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전략적으로 잘 하신 분들은 S&P 500이 9.84%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수익이 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는 이제 7.05% 올랐고 나스닥이 11% 올랐기 때문에 20% 가까이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 4월 달에 줍줍을 3월부터 4월까지 열심히 줍줍을 잘 하신 분들이죠. 분할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그 이상으로 많이 나신 것 같고요. 자, 러셀 2000도 6%, 최소한 반반 전략으로 가만히 계신 분들도 한 5%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잃지 않았죠. 자, 이 3, 4월을 지나온 게 가장 컸던 거고요. 지금은 5월달, 6월달 이후로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여름이 지금 지나간 상황이고요. 자,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자, 주식으로 보시면 이번 주에 는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졌죠. 테슬라, 메탄 떨어졌고 애플, 구글 이런 거는 올랐고요. 은행주들 좀 오르고 제약주 중에는 일라이릴리가 좀 오르고요.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주식 조금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여름이 지났어요. 이제 가을이 오는데 9월, 10월, 11월. 자, 요게 어떻게 갈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12월 겨울에 들어가겠죠. 자, investors are realizing the impact of tariffs is not as catastrophic as initially feare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관세에 대한 충격이 그렇게 막 무서웠던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죠. 4월달만 해도 자, 그것만큼 재앙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불확실성이 많이 걷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호관세 매길 때만 해도 25%에서 40% 이상까지도 관세가 매겨진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15%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충격이 일단 10%가 매겨졌었죠. 연기가 되면서 10%가 매겨지고 자, 이번에 5%만 추가적으로 매겨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아직 충격이 크게 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사라지면서 주식시장도 잘 올랐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나온 건데 이제 프랑스 회사죠.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11개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여전히 불리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가장 높은 상황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자, 요게 언제였냐면 올해 5월달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확 내려갔다가 6월달에 한번 올라왔고 7월달에 확 내려갔다 한번
한번 올라오고 8월 달에도 확 내려왔다가 자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야, 요렇게 좋았던 때가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대선 결과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요런 건 이제 거꾸로 보면은 너무 이제 오늘 올라온 만큼 올라온 게 아니냐, 전 세계 자산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또 충격받고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일단은 최고치까지 S&P 500 6,500까지 올라왔었던 이유는 자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주식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빅스죠. 그 다음에 채권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무브 지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어서 환율 시장하고 크레딧 시장까지 보면은 지금 변동성이 역대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요런 걸 언제 봤냐면은 뭐 2023년 4년에 걸쳐서 봤고요. 네, 올해도 좀 봤고 올해 초에도 그다음에 2021년에 봤었던 상황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안정됐기 때문에 주식도 최고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주식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연준의 소리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겠다. 우리가 2012년에 버냉키가 가져왔던 지금 통화 시장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자, 2020년에 잠시 코로나 때문에 지난 5년간 좀 물가에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정책을 펴왔는데 그것보다는 2012년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2012년에 경기가 좀 침체로 들어갈 때 자, 이렇게 해서 노동 시장이나 경기가 악화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그때랑 약간 비슷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으로 앞으로 1년 동안은 노동시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환호를 했었죠. 그래서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소프트 랜딩으로 지금 생각하고 지금까지 움직이다가 리세션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자,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뭐 침체 걱정이 사실은 요거에 금리를 내리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올해 가장 걱정되는 게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하다 그랬는데 침체 가능성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관세가 매겨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면 이걸로 인해서 침체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관세가 적게 매겨지고 15%로 그 다음에 금리 인하까지 오면은 침체 가능성까지는 지금 염두에 두진 않는 상황이죠. 골드만삭스도 뭐 올해 침체 확률은 30%로 자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잠깐 뭐 조금씩 3% 정도씩만 풀백이 있고 저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연준에서는 올해 실업률을 4.5%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근원물가는 3.1%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물가에 집중을 안 하고 이제 실업률에 집중을 하면은 금리를 한 번쯤은 내려주는 게 맞죠. 이 예상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9월 달에 나오는 경기 전망 SEP를 다시 봐줘야 됩니다. 이건 6월 달에 나온 거고요. 지난 3개월 동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실업률이 4.5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9월에 한번 내리고 최소한 10월, 12월에 한 번 더 내리면은 요거를 막아낼 수 있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어차피 침체는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풀리면서 막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청구한 사람이 작년이나 올해 초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시간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도 자, 어제도 또 떨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지금 심리가 올해 들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되죠. 사람들의 수요를 더 늘려주려면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주면은 뭐 크레딧 카드 이자도 떨어지고 할부 이자도 떨어지고 뭐 전반적으로 채권 이자도 떨어지고 자 대출 금리들이 뭐 자동차 그러니까 집 모기지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돈을 더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져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8월 달에 이제 거의 변동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1.3% 정도 좀 떨어졌죠. 그래서 소비자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요. 경기 선행 지수도 좀 떨어진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노동 지표들인데, 이미 지난 8월 초에 나온 것까지 보시면은 비농업 부분 고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월, 6월 조정하면서 더 많이 떨어졌고요. 7월 달도 아직은 6만 한 5천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걸 시사를 한 거죠. 실업률이 4.2%까지 올라왔는데 연준의 SEP에 따르면 4.5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인 자체도 지금 정체가 됐지만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회사에서 떠나는 사람은 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고용도 많이 안 되는, 노동시장도 약간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을로 가고 겨울로 가면 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자, 올 한 12월쯤 되면은 해고바람이 더 많이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그래도 금방금방 일자리를 구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근원물가 자체가 올라오긴 했어요. 4월, 5월, 6월, 7월 2.9%까지. 자, 이번 주에 PC 어제 근원물가가 나왔죠. 2.9%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요게 이제 올해 1월 이후로 어떻게 보면 가장 높게 올라오긴 했지만은 뭐 연준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연준이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 악화, 노동시장 악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위험을 더 집중해서 보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연준이 물가가 갑자기 올라간다. 연준은 기준이 지금 9%예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9%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뭐 2%, 3%대에서는 걱정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PC 물가 자체도 2.7로 지금 잡힌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PI도 2.7로 잡힌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근원 물가가 이제 3.1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CPI도. 그래서 아직은 걱정한 상황이 아니죠. 작년만 해도 3.3%씩 올랐는데 지금 3.1%니까요. 아직 연준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일단은 노동지표 악화를 통해서 4에서 4.25로 금리를 한번 내리다가 36.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한 번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냐? 확률이 48%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3.75에서 4. 그 다음에 이제 12월까지 이제 3.5에서 3.75로 3번까지도 내릴 수 있다가 40%까지 올라왔고요. 아직은 2번 내린다가 좀 46.3%로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침체는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시장이 실적 바탕으로 해서 쭉 올라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기조대로 데이터가 다음 주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 분위기대로 좋은 뉴스가 굿뉴스, 나쁜 뉴스고 나쁜 뉴스가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계속 둔화가 돼야지 금리도 내려주면서 주식시장한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오히려 굿뉴스로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기조대로 다음 주에 데이터가 나와주면 9월 달에도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곰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름이 지났고 헤지펀드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의 매니저들이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죠. 마지막 휴가가 다음 주 월요일날 노동절까지, 이번 주말까지 이제 놀 수 있는데 진짜로 돌아옵니다.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곰들이 더 큰 돈을 가지고 자,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죠. 그래서 9월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여름에 쉬었다가 자, 9월이 이제 계절성을 반영해서 전통적으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0월까지도 이제 자, 연결이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가격 편향이죠. 9월에 항상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자, 제 책에서도 그렇게 적어놨죠.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이 책에. 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2025년에 곰들이 자, 이제 주식시장이 6,500을 찍었죠. 이제 수익을
자,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6,500에서 떨어뜨려서 반대 방향으로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왜냐면은 사람들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몇 번 흔들어주면은 다 팔고 도망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헤지펀드 입장에서도 지금 공매도를 치는 게 아래로 떨어질 폭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소한 여기서 뭐 한 10% 정도 빼가지고 한 6천 정도 뭐 아니면 6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자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곰들의 전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미디어하고 월가 트레이더들, 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짜고 치죠. 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제 첫 번째로 들 겁니다. 자, 기사는 부정적으로 계속 나오겠죠? 자, 일단은 이번 주부터 일단은 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리사 쿡에 대한 트럼프의 뭐 이유 없이 주식시장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트럼프가 리사 쿡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해고시키려고 노력해서 연준을 장악하려고 이번 주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요거가 곰들이 쓰기에 소재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미국이 가뜩이나 부채가 높아서 지금 뭐 37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2028년이면은 GDP보다 106%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이 정부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지금 떨어졌죠. 무디스가 낮췄고요. 뭐 S&P는 뭐 옛날에 낮춘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연준의 중앙은행에 대한 장악, 정치적 장악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을 이걸 믿을 수 있겠냐? 뭐 단기적으로 뭐 나라가 하루 만에 망하는 건 아니죠.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쇠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미국의 자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곰들이 이걸 이용해서 뭘 움직이냐면은 30년물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계속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4.91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한때는 4.4였는데 자 올해 4월만 하더라도 다시 4.91로 올렸죠. 네, 그래서 7월 달에도 한번 5%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을 한번 흔들어 놨고요. 자 5월 달에도 5% 넘어가면서 주식시장 한번 흔들어 놨죠. 네, 물론 그때 뭐 셀 아메리카도 있었지만 이란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30년물에 대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반대로 움직이죠.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년물에 대한 공격이 좀 나왔고요. 자, 요게 시장에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LT 투자하시는 분들 아직 있나요? 저희 마을에. 자, 20년물 이상의 ETF죠. 20년물, 30년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TLT인데 자, 요게 올해 들어서 0.84%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장기 채권 TLT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뭐 중간에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은 자, 결국은 마이너스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컨센트레이션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기채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0.84%가 떨어졌죠. 근데 7년물하고 10년물에 그러니까 중기채를 들고 가신 분들은 4%가 수익이 났어요. 단기 채권들도 수익률이 4%가 넘어가는데 7년물하고 10년물도 4%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단기에서 10년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인플레이션보다는 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채하고 단기채 사이에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자체는 보통은 경기가 좋아야지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연준의 독립성, 정부 부채 문제 이런 문제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년물 투자하신 분들 자,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TLT가 5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TLT가 5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21년에 160불이었던 게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86불까지.
그래서 경기가 침체 온다 그랬지만 침체는 오지 않으면서 네. 자, 미국이 아직까지는 경기는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 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죠. 예, 당연히 거시경제적으로 공격이 들어가죠. 관세가 사실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중국은 30%, 뭐 인도 매겨져 있고, 네, 그래서 자, 물가가 점점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경기는 둔화되죠. 요거를 자 이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계속 얘기하고 경기 둔화되는 거 계속 얘기하고 이게 점점 벌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금리로 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연준에서 9월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네, 그래서 9월달 금리 무조건 한 번은 내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금리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죠. 인플레는 올라가는데 금리 내릴 수도 없고 경기는 둔화되는데 금리를 내려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힘들죠. 아예 경기를 좋게 만들고 인플레가 올라가면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 전략이 더 나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살람이 말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미 올해 초에 2월 달에 얘기 드린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무역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인도에 대한 50% 관세가 효력을 발휘했죠. 이번 주에 3일 전에 발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들어오는 제품들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애플도 그쪽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디지털 텍스를 매기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위협을 또 한 그런 상황이죠. 디지털 텍스라 그래가지고 캐나다라든지 유럽 쪽에서 디지털 텍스를 매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뭐 돈을 내고 구글 검색을 하면은 회사가 돈을 내고 뭐 이런 텍스들이 있어요. 자,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은 유럽 가면은 뭐 사이트별로 갈 때마다 또 세금을 내고 뭐 이런 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데 요게 마크 저커버거가 페이스북에서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백악관에 잠깐 들렸다 그러는데 자, 그것 때문에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디지털 텍스 때문에 관세를 또 올리겠다,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자, 캐나다 멕시코 관세 35% 25%씩 매겨져 있죠. 물론 USMCA가 아닌 거, 뭐 농수산물 뭐 이런 거 아닌 거에 이제 매기긴 하지만은 여전히 매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에 대한 관세 30% 아직 매겨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관세 곧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100%에서 뭐 300%까지 지금 막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50% 확장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구리 쪽 관세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언제 해소된다 그랬냐면 9월 달에 해소된다 그랬어요. 효과가 9월달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4분기에 해소된다는 게 42%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2월까지 이 관세 효과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오면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경기가 더 둔화된다든지 소비자들한테 물가를 전가시키면은 경기가 유효 수요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곰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베스트바이가 실적 발표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tariffs are complicating the turnaround 얘기하죠. 관세가 지금 상황 자체를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제너럴이 지금 이게 저소득층이 쓰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이 너무 올라갔다,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월마도 지금 관세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도 50%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관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디포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들이 작은 것들은 하는데 장기 프로젝트를 좀 미루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곰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GDP죠. GDP가 너무 좋잖아. 금리를 굳이 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미국 경제가 2분기에 3.3%가 확장되게 나왔습니다. 예상인 3%보다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성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GDP가 3.3%씩 확장이 되고 있는데 금리를 굳이 급히 내릴 필요가 있나?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GDP를 사실은 보면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GDP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질 GDP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소비자들의 소비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투자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곰들은 요거에 집중을 해요. GDP가 3.3% 올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인들 소비는 사실은 1%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잘못 오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자, 컨퍼런스 보드에서 얘기 드리는데 GDP가 아직은 1.6% 정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죠. 자, 미국 경기가 아직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자, 어제 나온 건데 개인 소득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0.4%. 미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소비도 0.5% 더 늘었어요. GDP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올라가게 보이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미국의 이제 생산자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아직도 좋고 미국인들 소비도 좋고 소득도 좋고, 거기에다가 생산자 물가 봐라.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냐.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소비자들한테만 물가를 전가시키지 않았지. 생산자 물가가 0.60% 자, 올랐다 얘기를 하고, 자, 어제 나온 거죠. 미시간의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4.6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죠. 금리를 내리기엔 좀 그렇고, 자, 지지난주에 나온 거죠. 소매 판매가 0.5%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 지수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50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PMI에 스탠다드 앤 푸에스에서 나온 건 56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 골드만삭스가 보이기에 이제 올해 침체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미국 경기가 아직은 금리를 내리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엔비디아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곰들이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뭐죠? 자, 인공지능 둔화입니다. 인공지능 둔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나온 얘기인데, 데이터 센터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is expected to continue into 2026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요 얘기가 인공지능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뭐 작년에도 나온 얘기긴 해요. 올해도 나왔고. 자, 그래서 KPX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 투자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너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죠. 자, 요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10불에서 180불까지 올라온 게, 처음 나온 게 요게 이제 분기 이게 회계연도라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3년 5월이었어요. 실적이 14%씩 올라가다가 171%가 올라갔고, 그 다음 분기를 넘어가면서 가장 올라갔던 게 2024년이 들어서면서 426%까지 성장이 그 전년도 대비, 이게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154%, 112%, 93%. 왜냐면 그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또 발휘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 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씩 좀 많이 올라갈 땐 60%씩 올라갔는데, 그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또 2023년에 올라왔더니 2024년은 들어서면은 조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요거 대비해서 지금
네 번째 전이죠. 네, 요때 보시면은, 예, 여기 다섯 번째 전이죠. 154% 기준으로 하면 56% 성장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처럼 좀 보여요. 네, 그쵸. 그래서 좀 정확하게 보시려면 분기별로 변화하는 게 좀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140%씩 증가하다가 분기별로 40%, 26, 22, 16, 17, 15, 9, 5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처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2024년 5월부터 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자본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가 지금 약간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조금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100억 달러 투자, 지금 매출이 올라가다가 410억 달러까지 빠르게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네. 다음 분기 실적이 5에서 다시 9나 20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자, 요게 지금 곰들의 소재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자,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넘어갔냐면, 기관들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를 그동안 많이 산, 지금 지난 분기에, 13F 공조 올라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샀을 때 뭐 80불, 90불, 100불 때 막 요럴 때 많이 샀는데, 자, 그 기관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뭐 200불 이상으로 많이 올렸는데 평균적으로 170불 대였다가 지금 206불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어에 실패를 한 거죠. 예,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이겁니다. 엔비디아만 둔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델도 수익률 마진이 떨어진다. 엔비디아의 서버를 만드는 게 델이나 SMCI인데 SMCI도 실적을 미룬다 그러고 델도 수익 마진이 떨어지고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갑자기 반도체 쪽에 마블 테크놀로지가 데이터 센터 쪽이죠, 여기도. 자, 여기가 수익이 났는데 매출이 조금 미스가 됐어요. 1000만 달러. 그러니까 둔화되는 게 좀 보이죠? 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분기별로 25%, 24%, 5%, 3.5%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숫자로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데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게 좀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SMC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TSMC가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칩들을 만들어내는데 데이터 센터에 이용하는 1월 달에 35.9% 늘었다가 2월에 43%까지 늘었죠. 3월 달 46%. 자, 그런데 4월 달까지는 48%로 늘었어요. 근데 5월 들어서면서 39%, 6월 들어면서 26%, 7월 달 들어면서 25%,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이론 자체를 인공지능 자본 투자 성장이 이제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근데 젠슨왕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젠슨왕은 지금 빅테크 많이 투자하고 있고 나라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자 나라들이. 하지만은 이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형 기업들, 스타트업도 많이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텍 이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형 중소기업들도 지금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계속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 실적 발표로 나오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주식시장 지표 자체가 괜찮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피어앵그리즈죠. 탐욕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기간이라서 여기서 매수를 더 시키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극강의 탐욕 구간을 올리려면 돈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호재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호재가 있어야지 더 끌어올리는데 이거를 뭐로 끌어올릴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뭐로 올리죠? 사실 엔비디아가 끌어올려줬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거기에 지금 약간 실패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 외에 호재는 이거 올리려면은 별로 없죠. 그래서 뭔가
시장에 대형 호재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실적 기간은 10월 한 20일까지는 아직 멀립니다. 자,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9월에서 10월 15일까지 호재가 하나 떠야지 이게 올라오는데, 뭐 연준이 50pp를 내린다, 뭐 이런 호재, 이런 게 나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6,600 목표로 했고, 모건스탠리 6,500 목표로 하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목표로 한 목표 주가까지 지금 달성이 된 상황이죠. 6,600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끌어올려주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P 레이쇼 S&P 500의 포워드 P 레이쇼가 거의 23까지 올라왔죠. 거품이 조금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들 좀 두려워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12개월도 거의 27.7이라서 조금 더 올라왔죠. 그래서 거품이 좀 껴있는 상황입니다. 자, 풋옵션 레이쇼 보시면 알겠지만 콜옵션이 가장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서 더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0.70 기준으로 해서 사자의 베팅을 여태까지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곰들이 사용하기 좋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잃진 않죠. 자, 저희가 작년 말에 목표 주가를 6,500으로 잡아놨죠. 스파이 650으로 잡아놨습니다. 뭐 한 번도 바꾼 적 없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줍줍하자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자, 올해 말인데 벌써 달성이 됐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한번 빠져줬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또 올라와야지, 정상인,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 빠졌을 때 또 기회가 오는 거죠. 기회가 되면 또 줍줍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자직강 하면서,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가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가치 투자 전략가답게 내려오면 또 줍줍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겠죠. 자, 자산 배분 잘 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좋은 거는 빅스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빅스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20 미치고 빅스의 공매도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S&P 500의 동일 가죽 보시면 알겠지만은 5월 달에도 한번 내려왔을 때 한 3에서 5%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자, 6월 달에도 한번 빠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한번 빠지면 내려가고, 8월 초에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자, 그래서 요 흐름이 있잖아요. 이제 경기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빅스나 무브들, 자산들이 안정이 되면서 그냥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는 자,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이렇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도 또 올리고 떨어져도 올리고 이러면서 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올해 여름에 이제 조금 올려놨는데, 그래서 랠리가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풀백이 있는 것도 놀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폭 자체가 넓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조금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뺄 만큼 또 뺐다 이런 생각이 들고, 4월달만큼 빼기에는 침체나 관세다 이런 공포 한 7개가 중첩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요 정도 뺐으면 좀 많이 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빼봐야 요 정도 주식시장 폭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까지 흔들 만한 소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올릴 만한 소재도 없지만 떨어뜨릴 만한 소재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투자자들은 using the calm to rotate quietly, deliberately into the less obvious corners of the marke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고요 가운데 조용하게 지금 시장에 명확하지 않은 그런 코너로 옮겨가고 있다, 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제죠? 자, 리밸런싱을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에 러셀 2000만 5% 올랐죠? 다른 주식들 조용히 하고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소형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예, 많이 떨어진. 조용히 이제 다우 주식으로 저희도 그랬죠. 네, 8월 달 들어서 저희가 줍줍한 게 소형주하고 다우 주식 줍줍한 거 기억나세요? 예, 조용하게 그냥 싼 것들로 자,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 8월 중순에 5일 떨어지고 8월 초에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진, 예, 그런 뭐 다우 주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소형주는 되게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 것들 좀 줍줍하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냥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이런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많다고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도 7.4조 달러, 7.7조 달러. 근데 떨어지면 줄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일 떨어졌더니 또 다시 끌어올리죠. 자, 이번에도 뭐 9월에 떨어뜨리면 또 올리지 않을까 싶고. 자, 그래서 예, M2 통화량이 많아요. 예, 저축성 통화량도 많고 어제 얘기 드렸지만은 개인 소득이 늘고 있어요. 예, 그럼 저축할 수 있는 통화가 많고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부자들은 계속 돈이 벌리거든요. 예, 부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M1 통화도 마찬가지죠. 네, 시중에 통화량도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BBB 법안 나온 이후로 더 풀리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완성기라고 얘기 드리죠. 2013년, 15년부터 시작된, 예,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벌써 10년이 넘었고, 수익이 그만큼 빅텍 쪽에서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만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블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벌써 몇 년째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네, 그래서 2023년부터, 예, 올라온, 이게 버블이면 벌써 터졌겠죠? 벌써 3년 가까이 2024년 5년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자 2023년 2024년 2025년 예, 3년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닷컴 버블은 틀리다고 항상 얘기 드리죠. 닷컴 버블하고 자꾸 비교 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닷컴 버블은 인터넷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얘기 테마 이런 거밖에 없었고 지금은 수익 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랑은 많이 틀려요. 자 그래서 예,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흔들려도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AWS, 자 메타까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실적 다 브로드컴, TSMC 다 실적 잘 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기업들이면은 버블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자본 투자가 좀 많이 됐긴 했지만 성장이 좀 예, 투자가 둔화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예, 오래된 반도체 H는 뭐 블랙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루빈으로 바꿔야 되고 뭐 양자로 바꿔야 되고 자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뭐 오픈 AI는 이번 주에도 예, 새롭게 API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리로 물어보면 소리로 대답하는 뭐 이런 것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만들어주고 네, 비서 역할도 잘 하고 자 젠슨왕이 말했듯이 지금은 예, 훈련 단계를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인퍼런스 단계를 넘어가고 지금 리즈닝 단계에서 이제 AI 어시스턴트들이 나오고 있죠. 피지컬 AI도 발달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장기 흐름적으로 보면은 시대 흐름을 잘 타고 있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week 다음 주 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자, 8월 달까지 잘 넘어갔고요. 9월 1일 다음 주에 노동절이라서 이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도 일요일하고 월요일날은 쉬면서 책을 지금 편집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기계발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노동지표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죠. ISM 제조업. 자, 3일, 9일, 뭐, ADP 고용, 예, 그 다음에 ISM 서비스 지수, PMI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고용, 예, 실업률도 나오고, 실업수당 전국 건수, 그 다음에 5일날 비농업 부분 고용, 그 다음에 실업률이 나오죠? 4.3%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인 떨어지고, 제조업 좀 둔화되고, 서비스 좀 둔화되고, 자, 실업상 전국에서 올라가고, 자, 비농업 부분 고용 좀 올라갈 거로 예상하는데, 뭐, 조금만 올라가고, 실업률 4.3% 나와주면, 자, 모든 관심은 9월 17일 날에 나오는 FOMC 회의죠?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이 지표들이 다 적당하게 나와주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9월 10일, 11일 날 나오는 CPI가 좀 위험한데, 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3%대로 올라가더라도 연준은 고용시장만 본다고 했으니까 예, 금리를 한번 내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예, 굿.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다음 주하고 CPI 나올 때까지만은 많이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것만 잘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이때 있긴 하지만은 9월 17일 날 금리 한번 내려주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월 17일까지만 변동성 잘 이겨나가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적 발표는 다음 주에 메이시 실적 발표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 어떻게 하는지 또 소매 쪽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빅텍 쪽은 세일스포스 수요일 날, 브로드컴 목요일 날, 그 다음에 룰루레몬. 자, 우리 룰루레몬 메이시. 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실적 발표 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여전히 강한지 안 강한지, 그 다음에 테크주들의 성장이 여전히 강한지 안 강한지, 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실적 발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얘기 드렸고요. 위험 요소들도 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산책하면서 예,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위험들이 있을 때 예, 거기에 대비해서 그냥 자, 준비를 해놨다가 좀 떨어지면 조금씩 예, 쭈쭈하면 되겠죠? 네, 화이팅! 자,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이제 4부로 넘어가야겠죠? 네.